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스트코입니다. 제가 4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요즘 정말 재미있는 아주 블루오션 시장에서 되게 재밌게 판매하고 있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많은 판매자분들께서 특히 네이버나 쿠팡 그리고 11번과 G마켓, 옥션 이런 오픈마켓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요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상위 노출이 돼야지 우리가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광고 비용을 또 많이 써야 되겠죠. 또 광고 비용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고비 단가 역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플랫폼 네이버나 쿠팡에서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로직 변화로 인해서 상단에 있던 내 상품들이 이렇게 하단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이 블루오션 이 채널에서는 일정 기간 예를 들면 3일에서 5일 또 7일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게는 한 달 정도 상시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바로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 근데 잠깐 여기서 아니 나는 SNS도 안 하고 나는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어떻게 공동구매를 합니까? 공동구매는 이렇게 팔로워도 되게 많고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아까 팔로워가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해봤는데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00명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700명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동구매를 하나요? 제가 저번 주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7일 만에 7일 동안 2천만 원, 순이익이 400만 원. 바로 그 방법은 우리는 공동구매 중개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좀 더 영상도 계속 올려야 하고 사람들도 계속 끌어모아야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과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약간의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중개 역할을 하면은 우리가 상품을 소싱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상품을 소개를 하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 인플루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걸 약간 서포트만 해주는 이런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이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매 중개는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구매 중개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겠죠? 제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제조사나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조사, 그리고 우리 역할인 중개자 혹은 벤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상품을 판매해줄 인플루언서, 셀러, 인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 셀러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초에 우리가 제조사한테 먼저 상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할 시장,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스타에서 상품이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고 어떤 인플루언서 셀러가 어떤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지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채널의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아요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런 피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드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 인플루언서가 되게 상품도 되게 잘 표현하고 어떤 직접 자기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소구점도 잘 잡고 이런 인플루언서 셀러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플루언서 셀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어떤 특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품의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리고 그런 상품성, 기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상품들을 봤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제조사 컨택을 해야 되겠죠. 그 제조사를 컨택하는데 이거 내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이미 업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제조사 컨택 어떻게 해요? 이거 제조사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되죠? 이렇게 좀 겁먹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컨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전화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톡톡을 이용해서 톡톡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메일을 또 보낼 수가 있겠죠. 많은 판매자들이 뭐 네이버나 쿠팡에서 위탁으로 판매를 하려는 이런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판매하는 업체와 우리 같이 공동구매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업체를 만났을 때 어떨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위탁으로 판매하고 싶다는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공동구매로 우리가 SNS에서 단기간 동안 많은 판매량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우리가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너네 상품 많이 팔아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싫어하는 제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긴 해요. 이 제조사에서 직접 공동구매를 진행할 때 이때는 조금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조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구매로 너네 상품을 많이 팔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한테도 이득입니다. 왜냐? 이 위탁으로 상품을 납품하게 되면은 상품의 값어치가 언젠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위탁 판매자들이 너도 나도 많이 팔기 위해서 시장 가격을 조금씩 계속 내리거든요. 이 제조사에서는 그 시장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 위탁 판매자들, 이분들은 이 위탁 판매자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상품의 값어치 역시 떨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구매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3일에서 5일, 뭐 7일까지도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살짝 떨어진 가격으로 상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가격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무너질 이유가 없고 상품 가치성도 보존이 되고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또 브랜딩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박람회나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제조사들을 컨택해서 공구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을 때 100이면 100 거의 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셨어요. 저 역시 너무 신이 나서 공동구매로 진행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제조사 컨택할 때 전화나 네이버 톡톡이나 뭐 이메일로 상품 제안을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에서 이렇게 상품을 소싱했습니다. 그래, 너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들 찾아서 한번 해봐. 우리가 지원해줄게. 너한테 공동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을 가지고 인플루언서 셀러한테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밀키트라는 상품을 우리가 소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밀키트를 소싱을 했는데 이 인플루언서 셀러한테 인플루언서 셀러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육아,
뭐 생활용품, 그리고 뭐 캠핑, 그리고 다이어트, 이렇게 많은 분류의 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밀키트를 소싱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런 육아하는 분들한테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다이어트 이런 관련된 카테고리의 인플루언서한테 제안을 한다면 이 카테고리 결이 자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키트 같은 상품이나 이런 상품은 뭐 주방템 아니면 뭐 먹방 음식들 관련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 아니면 캠핑도 결이 맞을 수가 있겠죠. 캠핑 가서도 밀키트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겁니다. 제안을 해야지 이 인플루언서들도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다뤘던 컨텐츠와 결이 맞기 때문에 공동구매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과 이런 형태로 보통 컨택이 돼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스케줄을 잡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죠. 3일, 5일, 7일 보통 이렇게 잡는데 보통은 3일로 많이 가십니다. 3일로 진행했다가 그래서 그 뒤에 이틀은 비워놓습니다. 왜냐? 이게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갑자기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어 막. 그러면 3일 동안 계속 터져요. 그럼 이 뒤에 이틀 동안 이 인플루언서가 저희 요번에 너무 잘 돼서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연장해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일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하고 이 뒤에 이틀을 비워놓습니다. 대부분 인플루언서 셀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잘 조율해서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인플루언서 셀러가 그냥 판매하는데 그냥 게시물 하나 딱 올리고 그래 너네 그냥 열심히 팔아라, 난 그냥 있을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중개자의 역할은 이 인플루언서 셀러가 이 기간 동안 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이라이트도 올리고 릴스도 올리고 그리고 때로는 라이브까지 요청을 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플루언서 셀러분들한테도 최대한 그들이 매출을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역시 매출을 끌어올려서 우리 마진도 챙길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통 공동구매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으로 또 여기 세세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꿀팁 영상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